그 정치인들이 종종 그 스마트폰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곤란을 겪을 때가 있죠. 오늘 뭐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송원석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했던 발언과 스마트폰에 이제 메시지 주고받던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지금 비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광복절 사면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 대표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치인들 안 된다. 민생 사범들 중심으로 사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그런 입장을 수차례 얘기했고 7월 29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도 철저히 민생 사범 중심으로 대통령 사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 카메라에 포착된 스마트폰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메시지였습니다.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여기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 김모 씨, 이 4명의 이름을 쭉 쓰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물으니까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어떤 인물인가를 봤어요. 저는 어떤 혐의가 있었고 어떤 일로 지금 형을 살고 있나.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는 20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보 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 그래서 징역 1년 대법원에 확정돼서 구속돼 있었던 상황이고 법정 구속됐었고요. 정찬민 전 의원 용인시장이 된 이후에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과거에 돈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징역 7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 박탈당했었죠. 그리고 홍문종 전 의원 여기는 사이즈가 크죠. 그 경민학원이라는 그 학교의 이사장 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가 있어서 역시 4년 6개월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은 뭐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또 뇌물수수 이런 것들로 4년 3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10년간 선거권도 박탈됐던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을 사면 후보로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사면이라는 것이 뭐 추천이야 뭐 두루두루 이제 받을 수는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비판을 받는 것은 본인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한 원칙을 밝히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정치인 사면은 최대한 저는 자제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비판 자체는 맞는데 본인이 뒤에서는 또 뒷구멍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와 뭐 가까운 것인지 또 뭐 본인이 판단해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의 부패 사범에 대해서 사면을 요청한다라는 것이 정말 정치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안도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사면권은 최대한 저는 그 제한되게 사용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전 이런 부정부패와 연루된 사람들 절대 사면 복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원내대표고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발언도 많고 그 발언들이 과거에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나 발언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갑질, 보좌진 갑질 절대 안 된다 그랬던 뭐 조인트 깠던 과거들이 다시 조인트 세게 까가지고 그때 사과까지 하면서 막 탈당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탈당했다가 복당할 때 뭐 하여튼 저도 그 뉴스가 다 기억나는데 그 이후에 뭐 강선우 전 그 장관 후보자 일이 있을 때 본인이 목소리를 엄청 냈었잖아요. 본인이 했던 과거를 기억을 못하나 이런 생각도 전 들었었어요. 아무튼 이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 짧게 해봤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 오늘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신인규 이상 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라고 있죠. 그러니까 한때 명태균 씨 초창기의 변호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김소연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혐의들을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등이에요. 주요 내용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뭐 이른바 칠불사 회동이라고 불리는 당시에 그 모임에서도
주술적 기도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 그러니까 다 공짜로 뭘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로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를 고발했는데 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변호사가 한때 의뢰인이었던 사람을 고발한다는 건 뭔가 약간 좀 그 변호사들은 뭐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뭐 고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런 케이스가 매우 드물긴 한데 지금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은 본인이 이제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알고 있었던 얘기들을 그 동안에는 말을 못했는데 이제 다 이제 변호도 사임하고 뭐 이제 다 내려놓고 나서 지금의 시점에 와가지고는 본인이 이걸 좀 마치 폭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은 그 전에 명태균 씨한테 다 들은 얘기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소연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집중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산으로 간다고 봅니다. 김소연 변호사도 그렇게 대중적인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에 관한 케이스는 그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건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은 구도가 어떻게 변했냐면 김소연 변호사랑 명태균 씨가 서로 좀 진실 공방을 하면서 뭐 너 자신 있어? 너 자신 있어? 이러면서 서로 그냥 그 어떤 내용들을 폭로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해제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밀을 공유하다가 이제는 다 서로 경쟁적으로 노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검 수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자료들이 이제 튀어나오니까요. 근데 다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지금은 집중을 할 때는 아니고 저는 이준석 의원이 했던 행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이 최고위원회를 일주일 쉬었다가 이제 압수수색 이후에 어제죠. 어제 최고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하면서 뭐 법리적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피의자들 중에 자기 행위가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하는 피의자는 드물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자백 재판보다는 이제 부인 재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억울하다고 하고 본인의 행위는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피의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의 그런 변명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동의한 합법적인 특검, 그 특검에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고 있는 지금 이 수사에 대해 가지고는 전 정치적 시비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건 법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혐의가 없으면은 뭐 무혐의 나올 것이고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기소돼서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전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입장에서 역할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전 좀 사람보다는 좀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도 어제그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왔고 김소연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김소연 변호사 전혀 뭐 휴대폰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문자 오고 뭐 통화를 원한다 하고 제가 통화를 안 했어요. 그냥 하시지 그랬어요. 그 김소연 변호사가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죠. 통화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원한다 그랬는데 통화를 안 했다. 어젠가 그저께 오전에 그 문자가 오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이 휴대폰 갖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안 했는데 바로 오후인가에 보니까 이 고발했다는 기사가 뜨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마 뭐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게 자료 같은 걸 더 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짚어야 될 거는 명태균 씨는 저는 솔직히 이 기사를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별 가치도 없고. 근데 명태균 사장은 자기도 고발했다 하더라고. 이준석도 고발하고 명태균도. 근데 그거는 조금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10월 달인가에 한 일주일 하고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변론했던 그 의뢰인을 그때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고발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이 뭐 방송도 하고 어쨌든 정치권에도 뭐 몸을 담았던 적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의뢰인으로 만났던 사람의 정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냥 사석에서 아는 사람들한테 뭐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다 허용이 되면 어떻게 변호사를 믿고 가? 애초에 명태균 씨가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조금 당시 굉장히 의외였죠. 아마 아니, 그때 할 사람도 별로 없었거니와. 하겠다고 했으니까 했겠죠. 그때는 김소연 변호사가 용산하고 네트워크 있다.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딜을 하려고. 그러니까 윤핵관 누군가가 김소연 변호사를 그쪽으로 보냈다라는 얘기들은 돌았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 여러 혐의를 가지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로 고발을 했고요. 명태균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14명의 정치인들의 이름을 써놓고요. 김소연, 이준석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김용량, 박완수, 오세훈, 윤상현, 윤한홍, 이철규, 이준석, 정진석, 조은희, 홍준표. 저는 여기서 명태균 씨의 성격을 확인했어요. 이걸 또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빼고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썼고 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나요? 가나다. 특검이 기소하겠구나. 김소연은 민주당의 공익제보자인가라는 글을 썼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이게 정치적인 걸지다라고 이제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저도 이제 사실 김소연 변호사가 문제가 많다고 보고 변호사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이 특검에 가게 되면 이 김소연 변호사가 이게 대부분 다 명태균 씨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물증은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거나 뭐 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다만 이게 메신저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특검팀이 여기 이 부분에서 착안해야 될 거는 김소연이 뭐 좋네 나쁘네 이상한 사람이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사할 때 그 근간을 이게 증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검이 확보한 물증이라든지 끼워 맞출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요건만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때 한 며칠 변론한 것도 명사장 제가 뭐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해봐서 그런데 이 명사장이 말하는 거 워낙 이 방대하기 때문에 며칠 들어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그리고 있죠. 창원지검 그것도 뭐 입회도 별로 안 했다 하더라고. 당시에 명사장 그제 얘기가. 오히려 근데 그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도요. 권성동이 안철수를 비판하는 말만 들어보면은요 정말 다 맞는 말이거든요. 안철수가 권성동 비판하는 말만 안철수 지우고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이준석 의원 다 포함해서 서로에게는 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냥 착안할 핵심은 뭐냐면은 전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사건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소연이 떠들고 있는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 진실들,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없는 부분은 지금 다 진실들을 방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본인 거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진실을 얘기해서 사실은 시선을 돌리기도 하고 저쪽이 더 나빠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변호사랑 의뢰인 관계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명태균 씨는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 쪽과도 같이 다 공동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절의 행위를 지금에 와서 우리는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의 차이를 우리는 보고 봐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리면 이준석 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시에 2022년 6월 달에 본인은 쫓겨날 운명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씨와도 사이가 안 좋았고 어떻게 우리가 공모해서 이런 범행을 하냐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 공모라는 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속닥속닥해야 공모가 아니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 공모가 가능을 한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윤석열과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은 당시에도 이제 김건희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명태균 씨니까요. 결국 이자들이 공천이라고 하는 수자리를 나눠 먹을 때에는 사실상의 한 패거리 짓을 한 것이고 팀이었고, 다만 향후의 권력 관계를 놓고서는 경쟁을 하는 관계였던 거죠. 앙숙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놓고 보면은 앙숙 관계니까 이준석 의원의 설명이 일부 맞는데 이권을 나눠 먹는 쪽으로 놓고 들여다보면 이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서로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건 본인의 주장이고 결국 특검팀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이거는 죄를 물으려면 묻는 것이고 없으면은 뭐 못 묻는 거니까 저는 조금 더 이건 정치적으로 접근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소연 변호사도 최고위원 컷오프 안 됐으면 고발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 됐으면 안 했겠죠. 그래서 신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이 위대한 한겨레 신문사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김소연 이런 사람을 그렇게 다룰 필요가 있나? 시간이 아까워. 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 다이브에서는 최대한 많은 뉴스들을 밀도 있게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뉴스들을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3시 반부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속보들도 많습니다. 일단 국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고 의결을 통해서 그래서 방송 3법, 그러니까 방송법 일부 개정안, 그러니까 한국 방송공사 KBS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곧 통과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
국회 휴가 기간 동안 뭐 휴가 기간을 이제 감안해서 다음 본회의를 8월 20일 이후에 잡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일 중후반부 30일이 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여야 간의 쟁점 법안들이 이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가 어떤 의미를 가진 필리버스터인가를 좀 묻고 싶어요. 본인들도 잠 안 자가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다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지 말고 계속 하라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각 상임위별로 조를 짜가지고 한 20명씩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그러는데 10명도 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시간 지나면 또 지나갈 것이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저는 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저희가 뉴스다이브 방송하는 시간쯤이 되면 김건희 씨 출석 여부가 그렇지. 정해져 있겠죠. 김건희 씨 측에서 나온 언론에 낸 내용은 조사에 있는 그대로 경험한 것을 모두 말할 것이며 판단은 특검의 몫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출석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을 지나칠 수가 없을 것이고 수많은 매체에 잡히겠죠. 그리고 실제 출석하고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김건희 씨 관련된 신병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뭐 여러 매체에서 뭐 즉각 구속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일 저희 뉴스다이브의 주요 방송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제가 꼭 한 말씀을 시청자들 좀 아셔야 돼요. 예. 지금 김건희 내일 소환하면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여러 번 소환하겠다 했지만 구속시키고 소환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에 기재할 범죄 혐의 사실을 뭘 적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면 가장 지금 증거가 이제 잘 구비된 차고 넘친다. 지금 그 최근에 계속 조사한 거 보면 명태균 게이트. 예. 그리고 이제 윤상현 공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도 2번이나 털었잖아요. 예. 압수수색. 이제 이거 반드시 넣을 것이고 충분해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뭐 공범들이 다 형이 확정된 상태고 예. 또 거기에 관련해서 또 은행 증권사 털어가지고 녹음 파일도 또 확보를 했고. 최근 참고인 조사까지도 했었고요. 권오수 또 그 이제 블랙펄 이종호는 지금 영장 청구 오늘 실질심사 지금 하고 있겠죠. 이 두 개로 할 거예요. 두 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떤 궁금증이 드느냐 하면은 명태균 게이트에 우리가 보통 거물을 잡아 넣으려면 그 전 단계를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지금 3부 토건 주가 조작은 거물급 뭐 회장 뭐 이런 사람들 2명 구속시키고 등등 하고 있잖아요. 예. 통일교는 윤영호 본부장 구속시켰고 예. 예.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는 이종호 지금 오늘 영장 실질심사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보다 국민들이 더 관심 많은 거는 윤상현이하고 이준석이는 구속영장을 언제 치냐 이게 궁금증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김건희 전에 영장을 하여간 2명 중에 1명을 잡아넣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관심 포인트입니다. 예. 네. 자, 이게 뭐 지금 몇십 년 제가 방송하면서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뉴스의 양에 치여서 미쳐버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최근인 것 같아요. 그 인물도 네. 너무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삼국지 수준 아닙니까? 등장인물이. 진짜 인물사전 예. 정리하면 한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좋기. 이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이게 뭐 백서가 됐든 뭐가 됐든 기록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말고 계속 가열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속보 나온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방송 3법 중 이 방송법 여권에서 주도해서 본회의 통과됐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권태호 실장, 이병철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고맙습니다. 뉴스다이브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